먼저 오늘 이 썸네일은 클릭을 부르기 위한 얄팍한 어그로임을 먼저 고백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CPI가 나왔고 결과는 전달 대비 헤드라인 기준 0.1% 하락, 코어 기준 0.1% 상승이었습니다. 시장 기준을 크게 밑도는 물가 상승이었고 이제는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다우는 보합, S&P 500 0.88% 하락, 나스닥이 2% 가까이 많이 하락을 했죠. 반면 러셀 2000은 무려 3.57 상승이라는 놀라운 에너지 보이면서 급등했습니다. 러셀 2000은 무엇보다 이 금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커진 금리나 기대감만큼 강렬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나스닥은 오늘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이 테크 회사의 조정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한 하락 보였는데요. 이거는 장이 급변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동안 올랐던 주식을 팔려는 수익 실현 움직임과 개별주 악재 그리고 거대한 손바뀜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점에서 원인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자면 엔비디아 주가 5.57% 하락하면서 최근 주가 상승 일부를 반납하는 모습 보였고요. 테슬라는 좀 악재가 있었죠. 이 로보택시 공개를 10월로 연기할 계획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세 가팔라졌습니다. 무려 8.44% 하락을 했죠. 지난 4월에 이 일론 머스크가 X통해서 로보택시가 8월 8일에 공개될 것이라 전했지만 여러 정황상 직원들이 프로토타입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출시일이 다음 달이 되기는 힘들다는 그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손바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은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강세로운 자 톰리입니다. 톰리가 일찍이 인플레이션이 바위처럼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바 있고요. 실제 이번 인플레는 시장 예상보다 훨씬 바위처럼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톰리는 금리 인하 국면이 닥치면 러셀 2000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러셀 2000이 3000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러셀 2000에 포함된 중소형 기업들의 매출 성장이 S&P 500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톰리는 S&P 500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론자이고요. 그래서 S&P 500 지수가 길게 보면 그러니까 2030년 말까지 15,000 갈 것이다 예측을 한 바 있는데 금리 인하 국면만 보자면 올해만큼은 러셀 2000이 더 낮다고 톰리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이클을 한번 보면요. 전반적인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1990년 이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 전후로 S&P 500과 러셀 2000의 움직인 자료입니다. 이걸 보시면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러셀 2000이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 금리 인하가 이뤄진 시점 기준으로 러셀 2000의 상승이 좀 돋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연도별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자, 이게 금리 인하 6개월 전에 S&P 500은 5개년도 평균이 7.7% 상승. 하지만 금리가 내리고 나서 3개월이 되면 4.6% 내렸고요. 6개월 뒤에도 2.4% 내렸지만 12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0.7% 올랐습니다. 반면 러셀 2000을 보면은 6개월 전에는 1.7% 내린 반면에 금리가 내리고 3개월간은 4.5%의 수익을 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상황이 좋지 못했다. 이런 결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이 각각의 상황이 다른 90년, 95년, 2001년, 2007년, 2019년의 데이터를 단순히 산술 평균 낸 것에 불과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재반상, 돈이 풀린 규모가 다르고 코로나 때 대응이 다르고 또 인공지능 AI란 거대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완전히 똑같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에 의존해서 투자를 퀀트 방식으로 한다면 만약 연준이 금리를 9월에 시장 예측대로 내린다고 할 때 아직은 금리를 내리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러셀 2000보다는 S&P 500에 머무르러 있는 게 타율은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강하게 오면 사실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증시 4대 지수, 러셀 2000 포함해서 4대 지수 중에 다우는 약간이 좀 올랐고 러셀 2000은 폭등했고 S&P 500도 사실 1%도 안 내렸습니다. 나스닥도 2%를 채 안 내렸지만 이 한국 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는 테슬라, 엔비디아 최근에 많이 오는 기술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심적인 낙폭이 좀 커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여튼 이런 장이 오면은 평소에 폭락을 부르셨던 분들의 메시지가 또 장사가 잘 되는데요. 미리부터 미국 증시에 거대한 거품이 끼었다면서 증시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그렇게 주장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자면 유니버설 인베스트먼트의 마크 스피츠나겔 이분입니다. 이분의 평소 멘트가 엄청 센데요. 얼마 전에 이런 인터뷰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신용 거품이 형성되었다. 결국은 이게 터진다. 코로나 이후
많이 풀려버린 돈과 평소에 낮았던 금리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였는데, 이 회사가 얼마나 거품 붕괴의 진심이냐면 이 펀드, 이 회사의 고문이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이분입니다. 이분 이 책 아시죠? 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블랙스완 이 책을 써서 슈퍼스타가 된 바로 그분입니다. 이 블랙스완이라는 용어에 저작권이 있는 그런 분이죠. 이 펀드가 어떻게 정확하게 운영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내부적으로 비밀을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매체가 여기서 보내는 고객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유니버사가 추천하는 가상의 포트폴리오의 순수익률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벤치마킹해서 보여주는 그런 수익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 물론 이건 말씀드리지만 실제 유니버사가 지금 쓰고 있는 실전 포트폴리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회사의 대략적인 전략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테일 리스크에 폴트의 3.33% 할당하고 나머지 96.72 S&P 500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포트폴리오가 2020년 3월 그 급락장에서, 코로나 급락장에서 S&P 500이 월기한 기준으로 12.4% 내릴 때 0.4 상승으로 막았다. 완벽하게 하락장을 방어했다.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 테일 리스크 헤지가 어떤 구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병보험 이런 거 들면은 매달 내는 보험료 뭐 몇만 원 그 정도 하잖아요. 몇천 원인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사태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말도 안 되게 클 수 있죠. 뭐 몇십만 원, 몇백, 몇천만 원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열려 있습니다. 딱 그 개념입니다. 포트의 3.33%만큼 이 보험이 할당을 해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미미한 손실 이 정도로 방어를 해서, 이게 전체가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옵션을 걸 때 옵션 프리미엄만큼만 없어지는 거니까, 이 얘기는 좀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를 100% 롱에 투자하는 것보다 평소에 수익은 좀 낮지만 뭔가 이벤트가 터질 때 이게 엄청난 보험금을 주면서 전체 손실을 완전히 메꿔버리는 이런 개념이죠. 아마도 이런 보험은 풋옵션 이런 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 블랙스완을 예측하는 이 펀드조차 보험료 제외한 나머지 포트폴리오가 뭐다? 결국 S&P 500이 절대 다수다. 아까 얼마였죠? 96.7%가 S&P 50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블랙스완을 예측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포트를 짠다는 겁니다. 뭐 S&P 500의 몰빵숏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언제 급락장이 올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서 대비를 하면서도 평소에는 이런 증시 시장 상승만큼의 상승분을 먹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전략 우리 시사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테크주 급락장이 또 내일은 바로 회복이 될지 더 떨어질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여튼 이번 CPI 월간 하락으로 변곡점은 임박한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모두 다음의 방식으로 보험을 드는 최적의 방안을 이번 영상 시청을 계기로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준 총재들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메리 데일리 총재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성장과 소비 그리고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어서 긴축이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를 낮추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 이런 내용이었고 토마스 바킨도 얘기를 했죠. 이 금리 인상의 지연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면서 결국 이게 경제를 일부 둔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점에서 통화 정책이 아직도 많이 제약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당장 내리기는 이르다는 것이죠. 노동시장은 역사적으로 높은 금리의 압박에도 매우 잘 버티고 있다. 우리는 아직 할 일이 있다. 비교적 정제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GDP 나온 자료 보시면 예상보다 예측치가 좀 올라가서 그전에 1.5였는데 2.0%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점은 아직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시장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베어 영상 여기까지고요. 올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